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특강을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잘 모르고 간과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수익률 표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수익률 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떤 걸 감안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실제 저희가 투자했던 물건, 또 투자 추천했던 물건을 두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어떤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우리가 분양시장이나 상가 매매시장에 가보면 중개사님들이나 분양 직원들이 수익률 예시를 하는데 대부분 비용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한 수익률 제시를 해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상업용 오피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같은 경우도 4.6%가 들어가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중개수수료가 0.9% 이내 협의효율이라 보통 0.9% 중개수수료 많이 발생합니다. 주택과는 다르게 상업용은 좀 난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개시장에서 0.9% 수수료가 거의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2억짜리만 해도 약 5% 이상의 수수료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 이자 등을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출 비율들 보통 이제 금리가 4% 이하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라면 이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로 뭐 80%까지 막 그렇게 감안해서 수익률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대출 비율은 60% 이상 잘 안 나온다라고 감안을 하고 5, 60% 정도 선에서 약간 보수적 접근을 통해서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감안에 대출 이자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 이자 비용 감안한 이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후 수익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반영을 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 수익이 낮아진다. 그래서 통상 소득세율이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표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객관적 반영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소득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감안해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이나 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세전 수익률을 감안하지 세후 수익률을 감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 영역이라서 요거는 사전 감안해서 보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경비율이나 이런 거 감안해보면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율 등 감안했을 때 한 2개월치 정도의 월세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 및 경비율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익률 계산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만약에 세전 수익률로 우리가 소득세를 감안하기 전에 수익률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실제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두 개의 물건은 최근에 저희가 거래를 했던 학원상가 두 곳이에요. 신도시 학원상가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하나는 매매가 4억에 월세는 3천에 200만 원짜리, 그리고 하나는 2천에 125만 원짜리 상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125만 원 실제 받았는데 매매가는 4억과 2억 1천만 원일 때 비교를 해봅니다. 일단 매매가에서 임대보증금은 빼고 내 투자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빼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4억 같은 경우는 대출 2억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4.6%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4.6%. 만약에 법인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대부분은 4.6%로 감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감안하고,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매매할 때 또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우리가 중개수수료 감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순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보증금 빼고 그 다음에 취득세 더하고 중개수수료 더했을 때
상가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 3억 9,200만 원 투자 물건이고 월세는 2,400만 원일 때 이게 VAT 별도 보통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통 2,400만 원이면 2,640만 원을 받아서 240만 원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가세는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에 감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6.12%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를 감안하면 지금 현재 상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한 4% 내외 정도의 대출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2억의 대출을 받게 되면 800만 원 정도의 연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2,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고 1,600만 원 순소득이 됐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해요. 대출 받으면 이자가 나가니까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감안해야 될 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도 그만큼 작아지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대출 안 받으면 3억 9,200만 원이 투자가 되지만 대출 2억을 받으면 4억짜리 매물에도 1억 9,200만 원이 투자가 되니까 이자를 감안하게 되면 수익률이 8.33%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이자율, 예를 들면 이게 수익률이 지금 6%지만 대출 금리가 6% 이상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금리에서는 대출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익률이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동안 우리가 대출 금리 엄청 올랐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 제가 봤을 때 적정 한도는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거래했던 2억 1,000만 원짜리 상가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 7.14%와 10.24% 수익률이 나왔던 매물도 있어요.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잘 찾아보면 이 비용까지 감안해도 6% 넘는 매물들이 의외로 곳곳에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 잘 고르다 보면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익률 계산할 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각종 비용 팩트들을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제가 건보료 기준, 건보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별도의 강조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달치 정도 중에서 수익률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후 수익률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후 금리나 세후 이자율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 계산은 내 소득 기준으로 봐서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하겠지만 세전으로는 이런 수익률들이 계산이 된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비용들 감안하고 대출 금리 한도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사전 수익률 검토한 이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내용 상가 수익률 계산 시 판단해야 될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좌에도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